엄마, 혹시 내가 엄마 친아들 아니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도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탕, 스테인리스 수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연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8년. 제가 이 순간을 두려워한 지 28년째입니다. 저는 올해 52살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28번째로 카네이션을 받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도연이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탁 맞은편에 앉은 도연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눈.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직감으로 아는 그런 눈이었죠. 엄마,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도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편함 23번이라고 적힌 반송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인데 수신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어. 엄마, 김수진이 누구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8년째 저는 이 아이에게 엄마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따로 있죠. 교도소 어딘가에서, 아니, 이제는 어딘가에서 오늘도 어버이날을 혼자 보내고 있을 언니. 제 친언니 수진이 말입니다. 사실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도연이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요. 엄마, 내가 5살 이전 사진이 왜 이렇게 없어? 그때는 카메라가 귀해서 그래. 필름값도 비쌌고, 우리 아빠는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맞아? 그럼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매번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8년이면 충분히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죠.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도연이가 이제 3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5살 꼬마로만 보호하려 했나 봅니다. 엄마, 대답 안 해줄 거야? 도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 봉투가 바스락거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300통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매달 보낸 편지들. 사랑하는 도연에게, 보고 싶은 내 아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시작하는 편지들을 저는 단 한 통도 도연이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그 편지. 이거 하나만이 아니야, 엄마. 우체국 반송 우편물 보관소에 김수진이란 사람이 보낸 편지가 수십 통 있더라. 다 나한테 온 거였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죠. 엄마 아니지? 내 진짜 엄마 아니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28년간 준비한 변명들, 그럴듯한 설명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김수진이 누구야? 내 진짜 엄마야? 내 언니야. 내 친엄마고. 식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도연이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그 한마디에 28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짓말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연아, 들어봐. 내가 5살 때, 5살 때 뭐,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눈빛. 제가 28년 동안 보호하려 했던 그 눈빛이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는, 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 엄마를 때렸고, 너까지 때리려다가 내 엄마가 정당방위로. 그런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엄마가 뭐? 아니, 이모가 뭐? 도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모라는 호칭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28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죠. 주부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 1995년 11월 15일. 김수진 35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5살 아들 도연군은 친척이 돌볼 예정. 이게 나야? 이게 우리 엄마야?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죠. 그래, 맞아. 내 엄마는 내 아빠를 죽였어. 하지만 도연아. 하지만 뭐? 그래서 날 속였어? 28년 동안?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네이션이 든 꽃다발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오늘이 어버이날이라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데? 김수진이란 사람 말이야. 몰라. 출소하고 연락이 끊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짓말. 도연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찾아볼 거야. 내 진짜 엄마를. 도연아. 이모는. 아니,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28년간 미뤄온 순간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카네이션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쌓아온 거짓 위의 성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도연이는 행복하게 자랐으니까요.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수정아, 나 사람을 죽였어. 1995년 11월 15일 밤 11시 23분. 언니의 전화를 받은 그 시각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늦가을 밤, 언니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공허했죠. 29살의 저는 평범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일을 보며 조용히 살았죠. 그날 밤 언니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수정아, 나 큰일 났어. 도연이만 제발 부탁해.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언니의 흐느낌과 어린 도연이의 울음소리뿐이었죠.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형부는? 병원 가야 해? 늦었어. 이미 늦었어. 수정아, 제발 빨리 와줘. 우리 도연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뛰어나갔죠.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온 세상이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윙윙거렸죠. 또 맞았나 봐.
오늘은 소리가 유난히 크더라니. 그 남자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불쌍한 것 애까지 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죠. 거실 바닥에 형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마룻바닥에 강물처럼 퍼져 있었어요. 언니는 부엌칼을 쥔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오른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언니,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아빠가 엄마 때렸어. 엄마가 아빠 혼내줬어. 아빠 자는 거 맞지? 5살 도연이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파자마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죠. 그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자는 거야. 도연이는 무서워하지 마. 언니가 말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한 목소리로. 10년이야, 수정아. 10년을 맞았어. 처음엔 뺨이었어. 그 다음엔 주먹이 되고 발길질이 되고 오늘은 도연이한테까지 손을 댔어. 언니의 말에 따르면 형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저녁이 없다고 언니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도연이가 울면서 아빠를 말리자 형부가 도연이마저 때리려 했다는 거예요. 도연이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 엄마 곰이 새끼를 지키듯이 나도 모르게 칼을 들었어. 가정폭력. 언니는 10년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잘생긴 형부.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악마였습니다. 그날도 형부가 술에 취해 언니와 도연이를 때렸고 도연이가 머리를 다칠 뻔한 순간 언니가 칼을 들었다고요. 정당방위야, 언니. 내가 맞은 상처들 봐. 병원 기록도 있을 거고. 소용없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남편을 죽인 여자, 살인자. 그게 내 이름이 될 거야. 정당방위였지만 세상은 언니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로 젖은 손이 차갑게 떨렸죠.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내가 없는 게 그 애한테는 나을 거야. 언니 무슨 소리야? 들어봐, 수정아. 나는 감옥에 갈 거야. 오래 있을지도 몰라. 도연이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어. 하지만 언니, 평범한 아이로 키워줘. 제발, 내가 엄마가 되어줘. 부탁이야. 그때 도연이가 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다쳤어? 병원 가야 해? 언니가 도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도연아, 엄마는 잠깐 일하러 가야 해. 이모랑 있으면 돼. 이모가 이제 엄마야, 알겠지? 싫어. 엄마랑 있을래.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칼 내려놔. 언니가 칼을 놓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언니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도연이가 봤죠. 그 작은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왜 저래? 경찰 아저씨가 왜 엄마를? 저는 도연이를 꼭 안고 눈을 가렸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살인자가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5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도연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보호자 되시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모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 하나? 제가 키울게요. 제가 키울 겁니다. 그 말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집이야. 남편 죽인 여자 집. 동생도 똑같을지 누가 알아? 애가 불쌍하네. 엄마가 살인자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이런 말을 들으며 잘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새로운 동네에서 저는 이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친아들이 되었고요. 도연아, 이제부터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 왜?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멀리 일하러 간 거야. 이제 이모가 엄마야. 진짜 엄마 아닌데. 진짜 엄마야. 도연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인 거야. 도연이는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죠. 석 달이 지나자 저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9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결혼도 없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연이의 맑은 눈빛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언니 생각에 울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언니가, 도연이를 그리워할 언니가 불쌍했죠. 하지만 도연이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상처 없이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왜? 친구들이 아빠 어디 있냐고 물어봐. 그럼 뭐라고 했어?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둘 쌓여가는 거짓말들. 하지만 그것이 도연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언니가 나타나 물었죠. 수정아, 우리 도연이 잘 있니? 잘 있어, 언니. 걱정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꿈속에서도 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두 자매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1995년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구속되었고 저는 도연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깊은 곳에 묻었고 거짓은 진실인 양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랑이라 믿으면서 엄마, 장롱 정리 좀 도와줄게. 겨울옷 꺼내야 하지 않아? 15살이 된 도연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의 상자. 300통의 편지가 든 그 상자를 도연이가 발견할까봐 두려웠죠. 아니야, 엄마가 할게. 내 방이나 정리해. 엄마는 맨날 혼자 다 하려고 해. 나도 이제 다 컸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도연이는 다 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5살 꼬마처럼 보호하려 했죠. 진실로부터, 상처로부터, 언니로부터. 언니가 수감된 지 한 달 후 첫 편지가 왔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우체부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도연이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이에요. 김도연님 앞으로 온 편지인데 보호자 대리 수령 가능한가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도연에게라고 적힌 봉투. 발신인 주소는 여자교도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체부가 가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망설였죠. 엄마, 누가 왔어? 5살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안 왔어. 밥 더 먹을래? 그날 밤 도연이가 잠든 후에야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언니의 둥근 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도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지. 엄마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 곧 갈게.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꿈에서라도 만나자. 엄마가 안아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지가 눈물로 번져갔죠. 언니의 그리움이 종이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도연이에게 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묻기 시작할 테니까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왜 못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래서 숨겼습니다. 첫 번째 죄였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닫듯이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도연이 생일에 왔습니다. 우리 도연이 6살이 되었구나. 엄마가 케이크도 못 해주고 미안해. 이모가 대신 챙겨주겠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는 매일 내 생각뿐이야. 세 번째는 어린이날, 네 번째는 크리스마스.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언니는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날을 기억했습니다. 편지는 점점 쌓여갔고 제 죄책감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마치 가을 낙엽처럼 한 장 한 장 쌓이는 편지들. 그것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묻혔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돌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저를 찔렀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했는데 선생님이 아빠도 그리래. 7살이 된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렸어? 천사 그렸지.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됐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울었어. 그 순간 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아빠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니? 미안해, 수정아. 다 내 잘못이야.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점점 짧아졌죠. 도연아, 엄마야. 사랑해. 보고 싶어. 오늘도 내 생각. 언니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바래가는 게 편지에서도 느껴졌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도연이는 15살의 중학생이 되었죠. 학교 서류에 모 김수정이라고 쓸 때마다 제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죄스러웠어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언제 찍었어? 앨범 좀 보여줘. 왜 갑자기? 학교에서 가족사 쓰기 숙제 내줬어. 부모님 연애 시절 사진도 있으면 좋대.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랑은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 그때는 필름이 비쌌거든. 에이, 그래도 결혼 사진은 있잖아. 화재 때 다 탔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덧칠했습니다. 마치 페인트를 덧바르듯이 진실은 점점 더 깊이 묻혀갔죠.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김수진 씨 앞으로 편지가 계속 오는데 여기 사시나요? 벌써 몇 년째 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김수진이 누구예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아저씨, 그런 사람 없어요. 반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편지가 참 많이 와요. 한 달에 한 통씩은 꼭 오는데. 우체부가 가고 난 후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김수진이 정말 누군지 몰라? 응,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인가 봐. 그 후로 언니의 편지는 우체국 어딘가로 반송되었겠죠. 우편함 23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송된 편지들이 그곳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받은 300통의 편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가 잠든 후 몰래 꺼내 읽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지금 몇 살이니? 엄마는 내 나이를 세어가며 살아. 10살? 11살? 목소리는 변성기가 왔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엄마도 카네이션 받고 싶다. 종이로라도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니? 아니다. 이모한테 주렴. 이모가 진짜 엄마니까.
도연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미안해. 사랑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의 모성애가 종이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도연이는 절대 이 편지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장롱 깊숙이 2중 3중으로 포장해서 숨겼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그 위에 오래된 이불을 쌓고 다시 그 위에 상자를 올렸죠. 마치 시간 캡슐처럼 언젠가 열릴 날을 기다리며, 아니, 영원히 열리지 않기를 바라며. 엄마, 왜 울어? 어느 날 편지를 읽다 도연이에게 들켰습니다. 아니야, 드라마가 슬퍼서. TV도 안 켰잖아. 옛날 생각이 나서. 아빠 생각? 응. 또 거짓말. 하지만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죠. 언니 생각에 울고 있었으니까. 2008년 도연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언니의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정아, 이 편지가 내게 갈지 모르겠다. 도연이는 잘 있겠지? 나 곧 나가. 하지만 찾아가지 않을게. 약속할게. 도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내 편지들 다 버려도 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죠. 300통의 편지. 그것은 언니의 13년이었고 제 죄책감의 무게였고 도연이를 향한 두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장롱 정리 안 도와줘도 돼? 현재로 돌아온 도연이의 목소리. 28살이 된 도연이는 여전히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던 걸까요? 그래, 엄마가 할게. 저는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300통의 편지가 잠들어 있었죠.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기를 기다리며 또 영원히 닫혀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가 우편함 23번을 발견한 그날 300통의 비밀도 함께 깨어났으니까요. 엄마, 오늘 어디가? 아침부터 뭔가 불안해 보여. 15살이 된 도연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제가 언니를 면회 가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친구 좀 만나러 가. 오래된 친구. 무슨 친구?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에 놀게. 반찬 냉장고에 있으니까 챙겨 먹어. 도연이를 속이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18년. 언니를 만나지 않은 지 18년이 흘렀죠. 그동안 언니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아니, 저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자교도소. 회색빛 건물이 봄 햇살 아래서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쓰는 손이 떨렸어요. 면회인 김수정, 관계 동생.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언니가 곧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나야 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김수진 씨 면회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도관의 안내를 따라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과 전화기. 그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언니를 기다렸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심장 박동과 겨루듯 울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35에 들어와서 이제 53. 검은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한때 통통했던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도연이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애절한 어미의 눈.
언니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수정아, 정말 수정이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8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지. 도연이는, 도연이는 잘 있니? 그 한마디에 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8년의 그리움, 모성애, 죄책감, 희망. 잘 있어, 언니.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 중학교 3학년이야. 벌써 그렇게 컸구나.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눈물이 마치 빗방울처럼 번져 보였죠. 사진이라도 한 장만. 제발 수정아. 가방에서 도연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학교 사진이었죠. 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도연이 얼굴을 만지듯이. 잘생겼네. 정말 잘 컸어. 키가 벌써 이만큼이나. 170이 넘었어. 농구도 잘해. 농구를? 우리 도연이가? 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죠. 나한테 나 닮은 데는 없니? 조금이라도? 눈이 닮았어. 언니 눈 그대로야. 그래, 그럼 됐어. 그걸로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죠. 언니, 도연이는 나를 엄마로 알아. 완전히. 이제 그만 잊어. 제 말에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잊어? 내가 낳은 자식을. 언니가 진짜 도연이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미치도록 사랑해. 그래서 매일 편지 쓰고 매일 기도하고 그 편지 때문에 들킬 뻔했어. 우체부가 자꾸 물어봐서 언니가 움찔했습니다. 미안. 그냥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 도연이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그날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알아,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수정아, 나 곧 나가. 모범수로 3년 감형받았어. 11월에 출소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언니가 나온다? 그럼 도연이는? 나가면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게.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에 다른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도연이가 알면 어떻게 살아? 중학교 친구들이 내 엄마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 가서도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하지만 나도 엄마야. 나한테도 권리가. 권리? 언니가 무슨 권리를 말해? 18년 동안 내가 키웠어. 기저귀 갈고 밤새 열날 때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학교 숙제 봐주고 사춘기 달래고 그게 다 나야. 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알아. 다 알아. 내가 진짜 엄마인 거. 나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인 거. 언니. 하지만 수정아, 나도 매일 엄마 노릇을 했어. 여기서, 이 차가운 감방에서 도연이가 아프진 않을까? 밥은 잘 먹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낼까?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양쪽에서 두 여자가 울고 있었죠. 한 아이를 사이에 둔 두 엄마가. 언니, 도연이의 행복을 생각해줘.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줘. 평범한 삶.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하지만 그 인간이 지나간 일이야, 언니. 지나간 일? 나한테는 현재야. 매일 악몽을 꿔. 그날 밤이 반복되는 꿈.
도연이가 다칠 뻔한 순간, 내가 칼을 든 순간, 언니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언니가 진짜 도연이를 사랑한다면 나타나지 마. 그림자도 비추지 마. 너무, 너무 잔인하다, 수정아. 잔인한 건 현실이야. 세상이 언니를 어떻게 볼지 알잖아. 긴 침묵 후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도연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줘.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니, 그것마저 안 된다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 약속이었죠.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에 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 잘 부탁해. 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죠.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잔인했나요? 하지만 도연이의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많이 울었네? 눈이 빨개. 친구가 좀 아파서. 무슨 병인데? 마음의 병. 오래된 병이야.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한텐 내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니에게 1000번이고 잔인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수정아,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언니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더 좋은 엄마니까. 꿈속에서도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한 아이를 향한 두 엄마의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렀죠. 수정아, 나 오늘 나가. 언니의 전화를 받은 건 새벽 5시였습니다. 2013년 11월 23일.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언니가 어떻게 내 번호를 출소자 교육 때 전화 한 통 허락해줬어? 18년 만에 자유전화. 내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마치 언니의 영혼이 두드리는 것처럼. 내가 나갈게. 교도소 앞에서 기다릴게. 수정아, 언니 혼자 나오게 할 수 없잖아.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습니다. 도연이는 대학교 MT를 가서 집에 없었죠. 다행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교도소로 가는 길, 첫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처럼. 하지만 18년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오전 9시,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로 1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언니. 하지만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자 눈을 감았죠. 그 모습이 마치 세례를 받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제 목소리에 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뛰어왔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8년 만에 포옹. 언니의 몸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콘크리트와 쇠창살의 냄새, 그리고 한의 냄새. 수정아, 정말 내가 맞니? 늙었구나, 너도. 언니도. 우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보러 가자. 안 돼, 언니. 뭐라고?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8년을 기다린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났죠. 내 아들이야. 18년을.
18년을 매일 그리며 버텼어. 꿈에서라도 만나려고 일부러 잠을 청했다고. 언니 제발. 수정아, 나 이제 자유야. 내가 막을 권리는 없어. 차를 세웠습니다. 눈 내리는 한강 둔치였죠. 언니,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해.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한산했죠.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언니, 이거 봐. 핸드폰을 꺼내 도연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학생이 된 도연, 군복을 입은 도연, 친구들과 웃는 도연. 이게 우리 도연이? 언니가 핸드폰을 빼앗듯 잡았습니다. 화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잘 컸네. 이렇게 훤칠하게.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니? 언니 닮았지. 눈매가 똑같아. 거짓말. 나처럼 못생기지 않았잖아. 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곧 울음으로 변했죠. 대학은 어디 다녀?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야. 경영학? 우리 도연이가 똑똑한가 보네. 응, 장학금도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졸업하고 취직했죠.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말했습니다. 언니가 덜 늙어 보이게 하려고. 여자친구는 있었는데 헤어졌어.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어리지. 23. 응, 또 거짓말. 도연이는 28이었죠. 언니, 도연이는 우체국에 취직할 거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지. 곧 결혼도 할 거고 아이도 낳을 거야. 평범하고 행복하게. 제 말에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나타나면, 내 엄마가 정과자라는 소문이 돌면, 직장에서 결혼할 집안에서 어떻게 볼까? 나도 알아. 하지만 언니 제발. 도연이를 위해서. 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처럼.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게 해줘. 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도 위험해. 도연이가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로만 봐도 돼. 제발 수정아. 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18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손이었죠. 언니가 참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랑? 내가 사랑을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사랑하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주인이 우리를 쳐다봤죠. 언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죠. 이게 뭐야? 돈이야. 5천만 원. 새 출발해. 멀리 가서. 수정아. 이름도 바꿔. 과거는 잊어.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언니가 할 수 있잖아. 언니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나를 사려는 거야? 아니야. 도와주려는 거야. 필요 없어. 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언니 현실을 봐. 정과자를 누가 써주겠어? 53세 경력도 없는. 제 말이 비수가 되어 언니 가슴에 꽂혔나 봅니다.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살인자, 정과자, 버려진 엄마. 언니 그런 뜻이 아니야. 알아. 다 맞는 말이니까.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모르겠어. 어디든. 도연이가 없는 곳으로. 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수정아, 한 가지만 물을게. 도연이는 행복하니?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언니가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거 받을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도연이 곁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언니, 고마워, 수정아. 도연이 잘 키워줘서 이제 정말, 정말 내 아들이야. 언니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가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니 언니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창밖으로 언니가 눈속을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하얀 눈에 묻혀가는 검은 그림자. 그것이 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10년 후 도연이가 우편함 23번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눈이 부었네. 눈이 많이 와서 차가운 바람에 그런가 봐. 엄마, 이상한 꿈 꿨어. 어떤 아줌마가 날 보고 우는 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아줌마? 몰라. 근데 왠지 슬펐어. 그 아줌마 우는 게. 도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언니를 보낸 그 자리. 그곳에는 이제 눈만 쌓여갈 것 같았어요. 하얗게, 차갑게, 영원히. 이모가 내 진짜 이모죠? 도연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28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제가 만든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우편함 23번에서 편지를 발견했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혈관을 타고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도연이는 이미 진실을 찾아 나섰고 제 앞에 섰습니다. 대답해요. 이모 맞죠? 이모가 내 진짜 이모고 김수진이 내 엄마.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제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비겁한 이모의 얼굴이. 그래, 맞아. 그 두 마디를 뱉는데 온 힘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도연이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28년간 믿어온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눈.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왜 거짓말했어요? 그 물음에 수백 가지 대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죠. 널 지키고 싶었어. 그건 이모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으로 도연이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아이가. 당연하죠. 28년간 속았으니까요. 엄마는, 아니, 김수진 씨는 왜 절 버렸어요?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도연이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떨렸죠. 그 진동이 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빠는요? 정말 가정폭력범이었어요? 도연아, 대답해요. 이제는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1995년 그날 밤의 일, 언니가 정당방위로 형부를 죽인 일, 5살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 언니가 모든 걸 감수한 일. 그래서 이모가 날 키운 거예요? 동정심 때문에? 아니야.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했어. 사랑이 거짓말이에요? 28년 동안 속이는 게 도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거짓말이었으니까.
엄마, 김수진 씨의 편지들 다 어디 있어요? 장롱 안에 300통이나 되던데요. 다 숨긴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매달 온 편지를 10몇 년 동안 단 한 통도 안 줬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었어요. 도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니? 생각 좀 정리하고 올게요.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이모도 피해자였네요. 29에 갑자기 애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가 나가고 빈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28년간 버텨온 기둥이 한순간에 부러진 것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핸드폰을 수백 번 들여다봤지만 화면은 깜깜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도연이 방을 정리하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간다. 마이너스 도연. 엄마. 그 단어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28년간 제 것이었던 그 호칭이 이제 언니에게로 돌아가는 건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도연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가 왔으니까요.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듯 도연이도 진실을 찾아 떠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도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도연아, 어디 있니? 괜찮니? 이모, 카페 23번지로 와주세요. 23번지? 엄마가 두 분 다 필요해요. 두 분 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도연이가 언니를 찾았구나. 진짜 엄마를 만났구나. 알았어. 지금 갈게. 이모. 응? 미안해요. 화내서.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 이모가 미안하지. 전화를 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죠. 마치 28년 전 그날 밤처럼 운명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것 같았습니다. 23번지 카페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언니의 원망? 도연이의 선택? 아니면 또 다른 이별?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28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해야 했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언니와 도연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언니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더 늙고 야위었지만 언니는 거기 있었습니다. 수정아. 언니.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앉아요. 우리 얘기해야 할 게 많잖아요.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8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한 아이를 중심으로 엮인 두 엄마의 운명.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 들었어요. 언니. 아니,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일도, 이모가 왜 그랬는지도. 제가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정이가 잘못한 거 없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나쁜 엄마라서. 아니에요. 도연이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날 지키려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 손도 잡았습니다. 이모도 날 지키려고 거짓말한 거고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어요. 28년의 차가운 거짓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진실이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나으니까. 도연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셋이 함께 짊어지기로 했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3번지. 낡은 나무 간판이 겨울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제 인생의 모든 거짓과 진실이 만나는 곳. 운명의 교차로 같은 이곳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28년 전 언니네 집 문을 열 때처럼, 10년 전 언니를 배웅할 때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떨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피향이 코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보였죠.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언니. 10년의 세월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도 저를 봤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포트가 미세하게 떨렸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어서 오세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동생? 동생? 그 한마디에 28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도 울고 있었죠.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두 자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 수정아. 그때 도연이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화해해요. 두 분 다 날 사랑한 거잖아요. 방법이 달랐을 뿐. 도연이가 언니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죠. 오히려 우리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이모,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났죠. 속았다는 배신감에 잠도 못 잤어요. 도연이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우리도 따라 앉았죠. 삼각형을 이룬 세 사람. 기묘한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김수진 씨를 만나고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라. 아니에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도연이가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도 잡았죠. 이모도 마찬가지예요. 29에 갑자기 엄마가 되어야 했던 이모.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도연아, 나는 알아요. 이모가 진짜로 날 사랑했다는 거. 28년이 그 증거잖아요.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죠. 붉은 빛이 우리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엄마, 카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도연이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제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죠. 3년 됐어. 수정이가 준 돈으로 시작했지.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작지만 이렇게 내 공간이 생기니까 좋더라. 가끔 내 또래 손님들이 오면 너 생각이 났어. 저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왜 날 버렸을까? 버린 게 아니야. 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카페를 찾았고 도연이도 퇴근 후 자주 들렀죠. 어색했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이모, 엄마가 쓰러졌어요. 도연이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 창백한 얼굴이 마치 석고상 같았죠.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책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 만에 만난 아들, 그리고 어색한 재회.
그 모든 감정을 혼자 삼켰을 언니. 병실로 옮긴 후 언니가 깨어났습니다. 수정아, 언니 괜찮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수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언니, 내가 키웠으면 어땠을까? 살인자 엄마 밑에서. 언니 그만해. 지난 일이야. 미안해.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어.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도 울었죠. 언니 미안해. 너무 잔인했지? 10년 동안 도연이 못 보게 한 거. 아니야. 너도 엄마였어. 도연이를 지키려는 엄마. 그때 도연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두 분 또 우세요? 이제 그만 울어요. 도연이가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전 엄마가 둘이에요.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제 엄마예요. 도연아, 언니와 제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상하죠? 엄마가 둘인 게. 하지만 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배로 사랑받았으니까. 도연이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병실에서 3사람이 손을 맞잡았죠. 따뜻했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엄마, 아니 수진 엄마. 퇴원하면 저희 집에서 지내요. 그래도 되니?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새로웠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거짓으로 끊어졌던 우리. 이제 진실과 용서로 다시 이어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비. 우리의 얼어붙은 관계도 그렇게 녹아가고 있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더 좋은 엄마였어야 했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모도 미안해. 거짓말해서. 제가 덧붙였죠.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지난 28년은 프롤로그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비밀 없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수정아, 이거 뭐야? 언니가 두툼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제가 써온 육아일기였죠. 오늘은 도연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드디어 언니에게 그 기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키우면서 쓴 일기야. 언니가 보지 못한 모든 순간들. 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5살 도연이의 사진이 나왔죠. 유치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 1996년 3월 5일. 도연이 첫 등원. 엄마 가지 말라고 우는데 내가 더 울고 싶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봤어야 할 순간인데. 언니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2001년 5월 5일. 도연이가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했다. 그 말이 내 것이 아닌데도 너무 행복했다. 2008년 2월 14일. 도연이 첫 졸업. 우등상을 받았다. 언니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2013년 11월 23일. 언니 출소하는 날. 도연이에게 거짓말하고 나왔다. 언니를 보내고 온 밤 도연이가 이상한 꿈 꿨다고 했다.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보고 우는 꿈. 그게 언니였을까? 언니가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정아, 너도 진짜 엄마였구나. 매일매일 이렇게 도연이를 기록하고 사랑하고. 우리 둘 다 진짜 엄마야, 언니. 언니가 태어난 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언니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저는 매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도연이는 여전히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언니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카페 한쪽에는 특별한 우편함이 생겼습니다. 우편함 23번.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언니, 이게 뭐야?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는 곳이야. 누구나 넣을 수 있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날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28년 만에 쓰는 진짜 편지였죠. 언니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도연이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가족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엄마예요. 마이너스 수정. 언니도 답장을 넣었습니다. 수정에게 내가 더 좋은 엄마였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하자. 두 엄마가 있는 도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야. 마이너스 수진. 오늘은 2024년 5월 5일. 도연이의 결혼식입니다. 엄마, 넥타이 좀 매줘요. 도연이가 제게 왔습니다. 32살의 새신랑.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5살 꼬마 같았죠. 긴장되니? 조금요. 엄마는? 나도. 우리 도연이 장가가는데 안 떨릴 수가 있니? 큰엄마는요? 큰엄마. 도연이가 언니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두 엄마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이름이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도와주고 계셔. 역시 우리 큰엄마. 며느리를 먼저 챙기시네. 웃으며 말하는 도연이가 대견했습니다. 28년의 거짓말을 알고도 우리 모두를 받아준 이 아이가. 결혼식장은 화사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5월.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고 수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죠. 언니가 신부 옆에서 걸었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신부 측 가족석에 저와 언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코사주를 달고.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두 분 다 제 엄마십니다. 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둘이거든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해하고 누군가는 감동했죠. 제겐 낳아준 엄마와 키워준 엄마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두 분 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도연이가 우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눈가가 촉촉했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두 분이 자매세요? 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한 아이의 엄마들이에요. 제가 덧붙였죠. 그분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우리는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관계였지만 우리에겐 분명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 결혼식이 끝나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23번지. 이제는 우리 가족의 아지트가 된 곳이죠. 우편함 23번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 우편함이 참 신기해.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더라. 그러니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도연이와 수진이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앨범을 봤죠. 도연이 어린 시절부터 오늘 결혼식까지. 수정아, 28년 고마웠어. 언니도 고마워. 이제 우리 앞으로 28년은 더 행복하게 살자. 그래, 손주도 같이 키우고. 벌써부터 손주 타령이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언니의 그리움도 제 보호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28년의 거짓말은 끝났지만 사랑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우편함 23번을 비추고 있었죠. 그 안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전하지 못한 사랑, 늦은 고백, 용서를 구하는 마음들. 언니,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누가 읽겠어?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를. 막장이 아니야. 사랑이야. 두 엄마의 사랑 이야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정아, 너 정말 내 동생 맞니? 그럼. 언니 동생이자 도연이 엄마지. 나도. 도연이 엄마이자 내 언니.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틀이 아닌 우리만의 가족.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카페 불을 끄려는데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도연이가 넣어둔 편지였습니다. 두 엄마에게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진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분을 지킬게요. 영원한 아들, 도연 올림.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언니도 울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물은 아픔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28년의 비밀은 끝났고 새로운 28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만든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전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하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우편함 23번이 있으니까요.